오늘 리치하겠습니다. 자, 매일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다 똑같은 말 하죠, 그죠?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여러분 전체적인 삶의 그 어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습관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부분이 전체적이라고 보면 돼요. 총체적이라고 보면 돼요.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생각으로 그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감정도 패턴을 만든 거, 분노도 패턴을 만든 거라. 그러면 전체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패턴을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 주입시킨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거든. 주입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은 자기 책임이라는 걸 보고 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냥 내가 뭔가를 제대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습관이 안 돼서 어렵다니까. 근데 더 어려운 것도 습관된 건 잘해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니까 학교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녀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된다. 그게 그대로 노동 현장에 연결이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거는 우리는 이런 형태를 갖춰야지 지금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진실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진실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러 가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쉬는 게 어떻게 됐어요? 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왜 우리만 일해요? 그래 말하면 동물들도 다 일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자기 먹잇감만 구하면 그냥 끝나요. 그냥 해피해.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또 뭘 보냈나 봐요, 또.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유튜브 보시고 그냥 본문 잘 듣는다고 살을 보내주시고 또 유튜브 보고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무슨 공양 올리고 싶다 해서 어제는 강원도 나물이 왔는데 누구한테서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걸로 지금 오늘 왔으니까 내가 인사를 드려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얼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를 그냥 듣는 걸로 인해서 어떤 감사 표시를 해주시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지금 쑥떡이 왔어요. 아침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쑥떡이 온다고. 누가 보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말하면 우리 공부할 때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하니까 저절로 누군가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보면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냈겠죠. 우리가 그냥 모를 때, 이런 연락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유튜브가 없을 때, 누구가 보내올 때는 모르잖아요. 네. 지금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셔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별로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전혀 그게 공감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한다. 스님이 앉아갖고 이러는데, 제가 살아본 결과로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건 진짜 요만큼도 안 돼요. 진짜 손톱 밑에
진짜 손톱 요 정도밖에 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온통 그냥 이 법칙에서 다 만들어주고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게 그래서 점점 이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뭘 했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예. 전국 방방곡곡에서 뭐가 와요, 계속. 저는 유튜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독자도 없어요.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혜택이 온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항상 저런 걸 올 때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네네. 아, 진짜 이게 다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럭더럭 겁이 나요. 진짜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데는 진짜 내가 이거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가 직접 겪어보고 체험하지 않은 거는 진짜 도저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한테 건너가면 여러분한테도 그게 거짓말일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방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이 가도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제가 오로지 거짓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이제 경험해보면 아, 스님이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 그 뜻을 자기들이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 공부는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공부가 너무나 좋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확신이 찬데도 근데 여러분이 그게 의심이 있고 아리송하게 할 때는 제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저런 걸 받을 때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과제를 하나 받는 것 같아갖고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런 걸 받고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언덕에 이 우주법칙의 언덕에 내가 그 보답을 못하는 거죠. 회양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항상 감사하게 잘 먹고 있고 또 나눠 먹고 있고 절의 식구들하고 다 나눠 먹고 또 넘치면 가까운 경로당에도 보내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광고하는 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습관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성적인 병을 만드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자기가 만성적인 병이 뭔지 습관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만성적인 병이죠. 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도 만성적인 병이에요. 자동차를 보통 보니까 뭐 3년에 바꾸는다는 건 나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 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죠?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 소비하는 거. 지금 이제 명품 못 사게 하니까 다이소를 열심히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이 물류 창고가 돼요. 네. 다이소에 있어야 될 물건이 여러분한테 다 갖고 오면 여러분 집이 다이소가 되고 물류 창고가 된다니까. 근데 그 다이소 물건이 여러분한테 오면은 가성비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소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병을 바꾸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흐른 걸로 바꾼 거야. 그건 더 쓸 수가 없어요. 어제 안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 예물로 남편 시계를 사줬는데 그 시계를 처분해서 자기들이 경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시계가 자기들이 샀는 것보다는 500만 원이 올랐더래요. 그래서 스님 재테크 잘했죠 이렇게 하는데 잘했죠 그죠? 그냥 그거는 그래도 그때 샀는 것보다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다이소에서 사온 거는 가격이 오를 일이 없어. 버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재테크 중에 최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좋은 건 주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정말로 소비를 하고 싶으면 진짜 10년에 하나 20년에 하나 할 때도 제대로 된 거 장만하는 게 그게 재테크예요. 맞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려면은 지금 금값이 올랐잖아요. 이상한 액세서리 하지 마시고 10년에 한 개를 하더라도 금 뭉치를 하라고.
그죠? 그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 되잖아요. 2배, 3배 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스마트하게 재테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시계를 1,000만 원을 줬는지 2,000만 원 줬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3년, 4년이 지났어요. 근데 3년, 4년 전에 주식을 1,000만 원에 jes으면은 지금 많이 오른 거는 3배, 4배도 더 오른 게 있어요. 안 간 것도 있지만. 그죠? 그럼 그걸 기준치로 잡으면 10배로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럼 기준치를 잡으면 그게 100%만 갔다 해도 그죠?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더 스마트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봐야 또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내한테 유리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 시계 실컷 끼고 스님 500만 원 더 이익 보고 팔았으니까 잘했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 투자보다는 또 못 미치는 거예요. 예, 다이소 물건 산 것보단 낫지만 네. 요즘은 그래 명품 사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다 재테크 수준으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쓰고 알뜰하게 쓰고 나중에 또 되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 줄잡아 주식시장에 10년, 20년씩 들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돈이 돌아갔고 다른 사람이 부를 이루어주고 여러분 부까지 이루어지고 후대 사람들까지 부를 이루어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 100만 원, 200만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더 의식 수준을 자꾸만 확장시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이것이 확장성이 어느 만큼 큰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물건 하나로 이제 국한되게 보지 마시고 내가 이 돈으로 주식을 살 게 나을 건지 아니면 펀드를 사는 게 나은 건지 채권을 사는 게 나은 건지 부동산 살 게 나은 건지 물건을 사는 게 나은 건지 더 스마트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이 놓을 때 철저하게 더 잘 놓으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더 내한테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야. 돈을 쓸 때도 더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야. 내한테 더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해야 그 확률 게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지. 몰랐을 때는 몰라요. 예. 저한테도 이게 복리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제일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같이 하면서 복리라는 개념이 저한테 10년 전에만 들어와도 이게 판도가 달랐을 거란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게 제가 실수한 거를 계속 이제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예, 저를 통해서 또 젊은 사람들 배우고 이렇게 윈윈하는 거예요. 예. 마인드 공부도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마인드 공부가 돼야 돼요. 네네. 마인드 공부 안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냥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 공부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공부를 하시고 그 위에 다른 공부가 얹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그죠?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는 건강하게도 만든다. 이 공부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패턴을, 생각 패턴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갈수록 건강해져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사회적인 패턴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병들게 되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정신병이 많았어요?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의 습관의 반복으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영혼이 건강한지, 영혼의 멘탈이 강한지, 예. 여러분 영혼의 멘탈, 마음의 멘탈이 강해야 돼요. 어디로? 여러분 본성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봐도 다른 걸 봐도 다 여러 번 공부를 이걸 어떻게 비유를 다뤄줄까 하면은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떤 부분에는 되게 비유가 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수 있고. 근데 그걸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30분짜리로 축약된 걸 봤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이 공부하고 똑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다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공부, 자기 고향이, 본래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본성을 보기 전에는 내 본래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향은 그림의 고향이에요. 이미지의 고향이에요. 그 가짜 고향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나오신 그 고향을 보셔야 돼요. 예. 이 공부하셔서 진짜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걸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를 모티브로 해갖고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제목이 소년과 두더지와 또 여우와 말. 제목이 그래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그 어린 왕자와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네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거기가 여러분 따로 보지 마시고요. 소년하고 두더지하고 여우하고 말을 따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보시면 돼요. 두더지는 내한테 어디에 해당되는가? 내면의 마음에. 예. 말은 내 내면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여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거기 안에 인과 법칙이 다 들었고 12연기가 다 들었고요. 8정도가 다 들었고 18개 사고 고진멸도가 다 들었고 팔고도 들었어요. 네. 그 영화, 그 짧은 영화 한 편에 모든 게 이 불교계 여러분들이 비유해서 보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걸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 공부로 토론을 하셔도 되게 좋아요. 나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봤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말은 자기가 날 수 있는데 다른 말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 날개를 숨겼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년이 너무나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그 말이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다고 그 소년한테 털어놔요. 그러니까 난 원래 날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내 날개를 숨겼거든. 지금 너를 위해서 내 날개를 펼칠게 하면서 말이 그러니까 날개를 펼쳐가 하늘로 날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집으로 갖다 주거든요. 근데 그 소년이 그 집을 보고는 다시 이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갖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두더지하고 여우하고 말하고. 네. 근데 그 여우는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두더지가 아니라고 걔가 덫에 걸렸을 때 걔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우의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걸 보면 그 안에 인과응보도 다 들었고,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그대로 다 들었어요. 한 편에, 애니메이션 한 편에. 한번 봐봐요. 되게 제가, 이걸 보살님들한테 하면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런 용도로 저는 이제 한 번씩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지. 예. 근데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니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이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니체를 보는 거지. 니체를 보기 위해서 니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걸 파악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투자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뭐 영화 얘기도 할 때 진짜 저 스님이 내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저 스님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오로지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왜? 그게 또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셔갖고 행복하셔야지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저의 가장 이기적인 게 들었어요. 왜? 제가 제 나라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 봐요. 또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죠? 네. 이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냉담, 뭐 시기 질투, 뭐 짜증, 분노, 그죠? 마구마구 퍼붓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그죠?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죠? 그랬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반복적인 습관이거든요. 짜증, 분노, 냉담한 거, 이것을 계속 했다면 오늘부터는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평생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제가 봤고, 평생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봤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부터 내 스스로한테 해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학대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줘야 돼요. 내 스스로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여러분의 생각 패턴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조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네. 말을 할 수 없다면은 웃어주는 거예요. 미소를 머금어 주는 거예요. 미소를 짓다 보면 나중에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면 나중에 그 말도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웃을 수 있다는 거는 내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비좁고 여기 틈이 없으면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 웃음의 평수를 넓혀야 돼요. 예. 집 평수 늘려가지 마시고 마음의 평수를 자꾸 늘리세요. 네. 의식의 평수를. 네. 여러분 영혼의 평수를 자꾸 늘려보세요. 그러면 집이 지금 그대로 있어도 행복해요. 풍요로워요. 그 집에 좁은 집에도 다 웃을 수 있으면 그 집은 작은 평수에 살아도 우주 전체를 안고 살고 있는 거고, 큰 평수에 살아도 냉담하고 힘들게 살면은 그 평수는 그 집에 반해서는 너무나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한테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 한번 사유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네, 딱 들었다면 뭔지 모르게 내 가슴 울린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 안 돼요. 네. 조금이라도 지금 하시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그죠? 한결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늘 웃잖아요. 그럼 웃는 사람이 와요. 여기 올 때는 울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기분이 나쁜 일이 많아도 여기 오게 되면 점점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체가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치유가.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병을 다 치유해요. 건강한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 의사가 되고 자기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자기고 그래서 병도 자기가 낫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 받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요?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는 날이 많아요? 나 혼자 살아갈 때는 이 병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의사 선생님은 드러난 병은 고쳐줄 수 있어도 마음으로 생긴 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나밖에 고칠 수가 없거든요. 나밖에 못해요, 그거는. 그거에 주안점을 두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긴 병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건강한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달리 써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하시면은 이 공부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네. 건강해진다는 거. 여러분 몸 단련하려고 헬스케어 가지 마시고요.
운동하러 가지 마시고 마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속 나와 계속 접속할 수 있는 패턴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이 불법으로 볼 수 있어요. 불법으로. 네. 여러분이 먹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예. 걷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도 불법이요. 경험을 받는 것도 불법이요.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아, 이것 자체가 전부 다 불법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다른 데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또 가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고 가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이 허공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시고, 허공 자체로 보면 여러분은 오시고 가시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이 허공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허공에 이렇게 오려낸 인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허공이 인형이라면, 우리가 왜 오려내는 종이 인형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허공이 그냥 종이에요. 그 인형을 오려내기 전에는 그냥 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허공이 그냥 종이에요. 여러분이 그 허공에 그려져 있는 그림의 인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허공에 오려낸 종이 인형이에요. 그럼 허공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보면은 이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허공이 법이라면 여러분은 허공에 서 생긴 인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자연이 하고 있다고요. 자연이. 여러분 지금 눈을 깜빡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눈 깜빡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깜빡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눈 깜빡하니까 아 깜빡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 지금 앉아 있는 거, 이거 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계속 그걸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앉을 때도 내가 손을 어떻게 둬야지, 발을 어떻게 둬야지, 엉덩이를 깊이 앉아야지, 옆 끝에 앉아야지, 그리고 근육을 여기는 구부려야지, 펴야지 이렇게 하고 안 앉잖아요. 그냥 툭 앉는 거지. 그죠? 그럼 뭐예요? 내 몸에 그게 반복적으로 기억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를. 그런 계산을 안 해도. 이럴 때 눈을 깜빡여야지 눈이 마르지 않다는 거 내 몸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벌써 자연스러운 의도가 나를 온통 다 뭐예요? 통제하고 나를 쓰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천적으로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얹어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쓰니까 이건 내가 했고 이건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이게 법을 볼 줄 아는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다 법이거든요. 네. 내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그렇게 자꾸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네. 잘 생각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걷고 뛰고 달리고 일을 하는데 그걸 온통 생각을 해서 한다면은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숨을 쉰다면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전부 다 계산해서 한다면 여러분 피곤해서 못 살아요. 호흡 하나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 몸만 이게 자세히 보셔도
우리 몸에서도 불수의건이 있고 수의건이 있잖아요. 우리 통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거는 무시하고 전부 다 내가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운동을 해서 근육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조금 더 튼튼하게 할 뿐이에요. 그 원래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원래 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그거 원래 있는 건 싹 다 무시하고 여러분 했는 거 그거 가지고 온통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그게 온통 법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조차도 법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 저렇게 산불이 나면 안 돼요. 그죠? 생각대로 또 꺼야 돼요. 근데 그렇게 꺼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꺼져야 돼. 꺼져야 꺼지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 화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산불이 나듯이. 그죠? 일정하게 불이 날 땐 이유가 또 있어요. 다 불이 나는 것도 모든 생명이 살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난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게 다 살기 위해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살기 위해서 난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내가 그걸 제대로 볼 줄 알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그렇게 작용이 되게끔 되게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통제가 안 돼요. 나는 그냥 그거를 잘 보고 어떤 걸 선택해가 쓸 건지 그게 이 상황에서 맞는지 그걸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네. 선택해서. 그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이거를 잘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를. 네. 수고하셨습니다.